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7억 투자해서 9억을 불린 거는 수익률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커 보이겠으나 사실 진짜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한 종목은 솔라엣지 한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투자했던 종목들이라 이들의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 주식은 수익률 100% 이상, 한국 주식은 수익률 50% 이상을 최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싸게 매수하고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주식으로 항상 돈을 벌어왔고 보여드려 왔기 때문에 댓글에 보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종목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익날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면 족족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럴 때일수록 꾸준히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였고 목표 매도가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보다 하락할 때 최대한 남들보다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자로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을 때에는 투자금이 많아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투자금이 적은 서민은 편하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은 노동소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투자로 돈 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많은 투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투자로 돈 벌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저축부터 빡세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벌고 싶은데 저축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투자금이 적은 서민은 투자에서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만 느껴서는 안 되고 육체적인 고된 고통까지 같이 병행해야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투자를 해도 내 신분과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변했던 FNGU로 500%의 수익을 얻었을 때도 계좌가 마이너스 60%였을 때 퇴근 후와 주말에 배달 부업 2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어 월 500만원씩 추가 매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투자를 했던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만들기 위한 피해와 땀 그리고 열정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월 저축을 100만원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통계는 가구당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월 50만원도 저축을 못한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2019년과 2024년 월 저축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 쓰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월급은 오르지만 저축액이 그대로라는 것은 저축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회사 다닐 때 사회초년생 때부터 최소 월 200만원을 저축했었던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돈은 잘 버는데 소비에 대부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본인은 사치를 하지 않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이 세후 230만원 정도의 중위소득 정도만 되면 본인의 위치가 중위권 정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하는 적당한 소비들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의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상위권들이 하는 것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층 또는 자산이 없는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자산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젊어서 당장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바로 길거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거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편하게 투자로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거지처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는 사치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 아껴야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자산이 없는데 깨끗한 오피스텔에 사는 것 자체부터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깨끗하고 편한 방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거비를 아끼고 싶다면 반지 하나 옥탑방 아니면 고시원에 살아야 합니다. 저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저축을 실천하는 사람이 올바른 투자를 하여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비법이 있어서 계층 이동하여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또한 핑계입니다. 아이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돈을 쓰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해도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 성향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 자체도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했던 선택입니다. 미혼일 때 하고 싶은 소비를 참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평생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을 이루기 위해 몇 년만 악착같이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비는 나중에 자산이 생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월 저축액이 고작 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여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조금만 노력해도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기에 계층 이동이 쉬울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쫓으며 돈 때문에 평생 불편하게 살 것인지 당장의 불편함을 참고 나중에는 자본주의의 꿀을 빨고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